저희는 지난 봄에 결혼한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아직 아이 없이 맞벌이를 하면서 살고 있고 아마도 내년에는 저도 임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랑 싸우고 이어서 남편과도 크게 다투게 되어 당장 제 결혼 생활에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겠네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것 같고 어머님 때문에 여기서 다 끝내야 하나 싶습니다. 저희 집은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 집안이고 예전부터 가족들이 정말 화목했어요. 막내 남동생도 누나들 둘과 함께 살다 보니 완전 수다쟁이나 다름없고 부모님도 밝은 성격이시라 가족들끼리 합이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같이 영화도 보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까지도 항상 부모님과 함께 외출을 했었던 것 같네요. 다른 집들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 집이 평범한 줄 알았고 원래 부모님이나 형제들과 다들 친하게 잘 지내는 줄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랑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남편 성격이 약간 무뚝뚝한 편이라 시댁 식구들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시부모님은 말이 많은 편이고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제가 결혼하려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드디어 우리 집에도 여자가 들어온다며 좋아하셨어요. 남편보다 4살 많은 아주버님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혼자 살고 계십니다. 연애를 마지막으로 한 지 10년이 넘었다 하고 본인 스스로도 결혼은 이제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40대 초반인 나이에 머리도 조금 벗겨져 있고 다른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 보더라도 아주버님의 결혼은 쉽지 않아 보여요. 여자인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남자로서의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첫째 아들 장가 보내는 건 거의 포기하셨고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며느리라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엄청난 관심이 있으셨고 잘해주려 노력을 하셨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딸 하나 있었으면 딱 좋겠다 싶었는데 집안에 재미없는 아들만 둘이니까 얼마나 심심하던지. 너 이제부터 내 딸하자. 앞으로 편하게 엄마 집 왔다고 생각해라. 제가 결혼 승낙 받으러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처음에 너무 편하게 해주셨고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이 집안에 시집가도 괜찮겠다 생각했었죠. 양가 상견례하는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어찌나 제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제 부모님이 시집가더라도 시집살이 걱정은 없겠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양가 부모님들 축복 속에서 빠르게 결혼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고 제 기억으론 작년 11월쯤 상견례를 했는데 올해 4월 초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신혼집과 시댁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운 것이 약간은 걱정이었지만 워낙 성격이 좋으시고 저를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았기 때문에 괜찮을 줄로 알았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아주버님은 타지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명절이 아니면 거의 내려오는 일이 없어서 얼굴 마주칠 일 자체가 없더라고요. 신혼집 집들이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시어머님이 저희 집 앞까지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오셨는데 주차장에서 전화하시더니 저보고 내려오라 하셨어요. 난데 우리 반찬 만드는 김에 너희들 것까지 같이 만들었다. 지금 지하로 잠깐 내려와. 퇴근하고 남편이랑 TV를 보고 있다가 어머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냥 집으로 올라오셔도 되는데 굳이 내려오라 하시더라고요. 부랴부랴 겉옷 챙겨 입고 내려갔더니 어머님이 반찬통 몇 개를 건네주셨고 아버님도 차 안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두 분 여기까지 이거 주러 오신 거예요? 잠깐 올라오셔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제가 맛있게 타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사람들 들락거리면 안 되는 거라며 그냥 본인들 먹을 반찬 만드는 김에 저희들 것까지 만들어서 지나가는 길에 들른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2번 정도 더 올라오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한사코 괜찮다 하시면서 그대로 차를 타고 가버리셨습니다. 평소에 다른 분들 사연을 많이 보는 편인데 신혼 때부터 시부모가 너무 신혼집으로 찾아오려 하고 본인 아들집이라며 마음대로 들락거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생각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실제 신혼생활 3개월 동안은 한 번도 집으로 찾아온다거나 무리하게 만나자는 약속을 잡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연락은 저한테 직접 하기보다는 남편을 통해서 하셨고 거리가 가까운 곳에 사는 것에 비하면 시부모님을 만나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는데 역시 우리 시부모님은 선을 잘 지키시는 좋은 분들이구나 생각했었지만 그것도 딱 신혼 3개월까지였어요. 8월 초 남편이랑 제가 여름 휴가를 마쳤었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외국 나가서 큰돈 쓰고 오는 것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신혼집 꾸리면서 들어간 돈도 많고 소소하게 카드로 할부 긁어놓은 것들도 있어서 이번 여름 휴가는 그냥 집에서 보내야 하나 남편이랑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들 아직 여름 휴가 계획 못 짰다면서? 우리는 제주도로 갈 생각인데 너희들만 괜찮으면 같이 갈까? 숙소는 둘째 이모네가 제주도 리조트에서 일을 하잖니. 너희들 항공권만 끊으면 나머지 경비는 내가 다 내줄게. 올 여름 내내 집에서 보내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시어머니의 제안이 솔깃하더라고요.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숙박비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고 이모님 댁에 안 쓰는 차도 하나 빌려주신다고 해서 렌터카 비용도 들지 않았어요. 저희 왕복 항공료만 내고 여행하면서 드는 식사 비용은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부담하면 되겠다 싶어서 냉큼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부모를 모시고 여행을 간다고 하니 이해 못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이 지금껏 선을 넘어오신 적이 없어서 같이 제주도를 가더라도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숙소에 체크인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두 식구가 내려가니까 방이 좀 작더라도 2개를 예약하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리조트는 큰 거실이 있고 작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거실에 붙어있는 하나뿐이었고 여기서 시부모님이랑 같은 방을 쓰면 제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은 신혼이니까 안방은 너희들이 써라. 우리는 거실에서 이불 깔고 자면 돼. 널찍하니 좋네. 하지만 여기서 어떤 며느리가 본인이 안방 쓰겠다고 넙죽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시부모님 안방 쓰시게 하고 저희 부부가 거실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나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지내는 건 생각보다 훨씬 불편하더라고요. 편하게 옷도 갈아입지 못하겠고 TV는 거실에 하나뿐이라 어머님, 아버님이 전부 거실에 나와 계시면 소리가 들릴까봐 화장실 가는 것도 꺼려졌어요. 첫날에 새벽 2시가 넘도록 거실에서 술을 마시느라 늦게 잠들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새벽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럴 때마다 잠을 깨서 정말 피곤했어요. 4박 5일 일정의 첫날을 거의 뜬 눈으로 보내다시피 하고 나머지 3일 밤도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 생각해서 남편에게 우리는 따로 방을 잡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따로 방을 잡자고?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지 이제 와서 어떻게 그래? 당신이 불편해하는 걸 너무 티내는 것 같잖아. 그리고 지금 성수기라서 남는 방도 없고 있다고 해도 엄청 비싸단 말이야. 남편이 안 된다고 펄펄 뛰는 바람에 따로 묵지도 못하고 4박 5일 내내 시부모님과 한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상보다 너무 불편했지만 시어머니는 좋으셨나 봐요. 맨날 아들 데리고 어디 다니면 재미도 없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딸이 생기니까 너무 좋네. 라고 하시면서 여행 내내 들뜬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한 상태였지만 효도 관광을 한다 생각하고 불만은 참고 넘어갔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 휴가는 날아갔지만 시부모님이라도 즐겁게 잘 지내면 좋은 거니까 그냥 조용히 참고 있었죠. 문제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와 조금은 거리를 두고 예의를 차리시던 시어머니였는데 여행을 같이 한번 다녀오고 나니 편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제주도에서도 자꾸 저한테 딸 같다 딸처럼 느껴진다라고 하시길래 그 말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시는 소리겠거니 싶었지만 다시 돌아와서도 저한테 우리 딸 하시면서 앞으로는 당신을 어머님이 아니라 그냥 엄마라고 편하게 부르라 하시더군요.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제가 낯을 좀 가리는 성격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었는데 친해지면 잘 지낼 수 있지만 불편한 관계에서 살갑게 친한 척하는 걸 잘 못해요.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서 친딸처럼 살갑게 지내는 것은 제 성격으로 도저히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부르라고 강요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흉내라도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고 안 부르면 섭섭하다 하시고 화도 내시는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아이의 말도 편하게 반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전화하라 강요하고 2, 3일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주말마다 하루는 불러내서 저녁을 같이 먹었고 이 정도로 선을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제 생활이 흔들리더라고요. 일부러 다른 약속을 잡고 어머님을 피하는 날이면 꼭 다음날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얼굴을 보고 가셨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전화를 하시더니 1시간 넘도록 수다를 떨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성격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면 시어머니와도 잘 지낼 수 있겠지만 저는 도저히 어색하고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에게 이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남편은 엄마가 딸 생긴 기분에 좋아서 그러시니까 적당히 받아주라고 할 뿐 별다른 도움이 되어주진 않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편하게 여기시고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 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점점 선을 넘어오시면서 잔소리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딸, 집안꼴이 이게 뭐야? 청소기는 매일 돌리라고 했잖아. 너 믿고 우리 아들 내어줬는데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잔소리를 매일같이 들어대니 이것도 힘들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슬슬 인신공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또 다른 스트레스가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키가 180cm의 건장한 체격인데 저는 좀 작아요. 키도 157cm 정도고 몸무게도 40kg 초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키는 제가 크고 싶다고 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평소에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중은 도저히 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저만 보면 밥을 팍팍 먹으라고 말씀하셔서 제 체구가 작은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당장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예전에는 밥 많이 먹으라고 하시는 정도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신경에 거슬리는 말들을 자꾸 하셨습니다. 너는 삐쩍골아서 나중에 애나 낳을 수 있겠니?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 하지도 마라. 우리 집안 사람이라면 다들 잘 먹고 골격이 튼튼한데 너무 살쪄도 꼴 보기 싫지만 너처럼 너무 말라도 안 좋은 거야. 제가 일부러 살을 빼는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체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은 만날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셨어요. 한 번은 하도 듣기 싫어서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 외모 지적은 하지 말아달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는 그냥 딸처럼 느껴지고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말이었다며 제 반응이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전까지는 어머님과 제 사이에 한마디 간섭도 하지 않던 남편이 그때는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너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지. 그걸 꼭 어른한테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야겠어? 그러면 저는 듣기 싫은 소리를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님을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시니 저는 점점 시어머니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됐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다른 약속 있다 하고 저희 집에 와 계신다고 하면 회사에서 늦게 끝난다 하고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에게도 어차피 어머님이랑 얼굴 마주하면 서로 좋은 소리 안 나오는데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당신 보는 앞에서 어머님이랑 나랑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꼴을 조만간 보게 될 거라고 했더니 억지로 제 말을 듣는 척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잘 피해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런 제가 못마땅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며칠 전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예고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오셔서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 너 요즘 왜 얼굴 보기가 힘들어? 나한테 종종 안부 연락하라니까 생전 전화 안 통하는 꼬라지를 못 봤네. 너 진짜 나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냐? 한번 옛날식으로 해줘?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지 시어머니 딸로 이 집안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저한테 집착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것도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았어요. 결국 어머님이랑 그날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는 없었죠.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정도라면 앞으로도 계속 저를 힘들게 하실 것 같아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에게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로 잘 지내고 싶지 엄마와 딸 관계는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다 말했고 더 이상 저한테 선 넘는 관심은 갖지 말아달라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느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당돌한 애라느니
저한테 한참 실망했다면서 화를 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댁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이후 남편과 제 관계가 더 큰 문제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제가 너무 심했다고 하는 입장이고, 저는 지금까지 몇 달을 참다가 겨우 이야기했는데 제가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결국 남편과도 크게 2차전을 하고 지금 일주일 가까이 서로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머님 집착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했었는데 바로 어제 남편이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엄청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 내일 가서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자고 해. 안 그러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남편은 무조건 제 잘못이고 그러니 저보고 먼저 어머님께 사과하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모녀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은 거지 저처럼 까칠하게 선 긋고 벽을 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요. 싫은 소리는 어머님이 먼저 했고 저는 그런 말을 듣고 몇 달을 견디다가 이제 겨우 그만하시라고 한 소리 했을 뿐이에요. 진짜 모녀지간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저는 제 생각도 한마디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사이가 무슨 편한 사이가 되겠어요? 어차피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더 많은 걸 원하지도 않지만 본인 기분 내킬 때는 엄마처럼 편하게 대하라 하고 지금처럼 의견이 갈리면 어른 대접 받고 싶은 건가요? 남편에게 절대 당신 엄마한테 내가 먼저 사과하는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저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네요.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아쉬울 것도 없고 이런 걸 참고 살 이유도 없는 것 같아서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이혼하자던 남편은 막상 제가 하자고 말했더니 그 뒤로 입 꾹 다물고 다시 예전처럼 감감무소식이네요. 내일은 월요일이라 제가 먼저 변호사 찾아갈 생각입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못할 줄 알았나 봐요. 저도 혼자 돈 잘 벌고 결혼하기 전에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남편 눈치 보고 시어머니 비위 맞춰주며 살고 싶진 않아요. 엄마랑 딸처럼 살고 싶다는 사람치고 제정신인 시어머니 없다고 하더니 결국 그 말이 맞나 봅니다. 자기 좋을 때만 딸이고 수틀리면 그냥 남의 딸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